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마라.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고독과 자유의 철학.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 철학자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냉철한 현실주의로 유명합니다. 그의 철학은 종종 비관주의로 분류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합니다. 특히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마라라는 그의 명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의 보편성.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선택, 그리고 존재 자체를 타인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심은 왜곡되고 우리의 선택은 오해받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상사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가벼운 조언만 돌아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연인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지만 예민하다는 반응만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서도 상대방이 특별히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개별성의 장벽, 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고립된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당신의 의식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고 나의 의식은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세계는 근본적으로 타인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기쁨의 깊이를 타인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 당신의 희망, 당신의 두려움은 모두 당신만의 고유한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맥락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 소통하려 할 때 이 한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언어는 보편적인 기호이지만 그 기호가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환기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이 떠올리는 이미지와 감정은 나의 그것과 다릅니다. 힘들다는 표현이 담고 있는 무게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동기, 욕망,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때로는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선택을 했는지, 왜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면을 어떻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만드는 고통의 순환.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실망과 좌절의 순환 속에 가둡니다. 기대는 충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는 분노, 슬픔,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세대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연인들은 서로가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우정이 무조건적인 이해 위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고 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해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더 격렬하게 설명하려 하고 더 강하게 자신을 주장하려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해를 못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모르겠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라는 말들이 오갑니다.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각자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냉소적인 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이해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여러 차원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해받는 것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당신의 고민이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의 의미는 타인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에 쏟던 에너지를 자기 이해와 자기 발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타인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율성이고 성숙함입니다. 셋째,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받으려는 절박함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도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가능한 연결을 감사하게 됩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을 때 부분적인 이해도 소중해집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주지 못해도 어떤 순간에 당신의 감정에 공감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통을 요구하지 않을 때 불완전한 소통도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고 성숙한 우정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용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고독을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이 고독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창조성과 깊이 있는 사유의 원천입니다. 물론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에 대한 결핍감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해와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자기 이해 여정.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봅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이해는 단순히 자신의 성격이나 선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기, 욕망, 두려움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반응하는가? 왜 나는 특정한 것을 원하는가? 내 행동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기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또한 자기 수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때때로 실수하고 후회하고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적어도 당신은 당신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공감의 새로운 의미. 타인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감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감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겸손하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조언하기보다는 듣게 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있어주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은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정확히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들다는 것은 알아.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척하지 않고 해결책을 가진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들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악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의미는 이해에서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이해받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가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에서 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창작합니다. 왜냐하면 창작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가는 자신의 생각이 동시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유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삶의 의미는 타인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에서 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생전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반 고흐는 살아있을 때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책이 거의 팔리지 않았지만 계속 썼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동시대인의 이해와 무관하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 일상에서 적용하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설명하려는 욕구를 줄이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중요한 관계에서는 소통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오해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잘못 이해했을 때 격렬하게 해명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가?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내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 일정 시간을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명상, 일기 쓰기, 산책,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넷째, 관계에서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연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십시오. 불완전한 관계도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로 써보십시오. 이것이 명확할 때 타인의 이해나 승인은 덜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관주의를 넘어서 힐링으로서의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로만 보는 것은 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실망과 좌절에서 구해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가르쳐줍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정과 좋아요와 팔로워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측정되고 우리의 존재는 타인의 시선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이해나 승인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면 걸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힐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찰 당신의 삶에 대한 물음.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이해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해가 없다면 당신은 무너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들을 돌아보십시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했던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의 이해와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고독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편안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연결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찰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 살.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유일한 책임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타인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할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도 그들만의 한계와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더 이상 이해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각자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정이 됩니다. 사랑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됩니다. 우정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홀로 서는 용기, 함께하는 지혜. 쇼펜하우어의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연결을 갈망하고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의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이해 없이도 견고하게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연결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작은 이해의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삶은 결국 홀로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완전히 공유될 수 없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견고한 자기에 위해서 타인과의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연결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이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이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승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미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실 위에서 용기 있게, 자유롭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십시오.